이번 시간에는 iloader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loader는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테이블 단위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사용하는 유틸리티였죠. 그런데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폼 파일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형식이 저장이 되어 있는 폼 파일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폼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loader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 종류의 파일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임의로 템프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 템프 디렉토리에서 iloader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loader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먼저 iloader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게 되고요. 접속할 서버의 IP, 우리는 로컬 서버니까 127.0.0.1을 사용하고요. 유저는 sys 유저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sys 유저의 패스워드인 매니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iloader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서 다른 포트 사용을 하는 DB로 접속을 하겠다 하시면 포트 옵션을 이용을 하셔도 해서 접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트 옵션 사용하지 않으시면 기본적으로 altbase.properties 파일에 지정이 되어 있는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IL이라고 하는 스크립트, iloader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IL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form out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orm ou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employees라고 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형식을 추출하겠다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employees.fmt 파일이란 이름으로 해서 폼 파일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폼 파일이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게 되는데 IL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out, 다운로드 할 거니까 out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제는 이 파일 형식대로 employees 형식대로 해서 내가 employees.dat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겠다 지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혹시 이제 다운로드 받다가 에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employees.log라고 해서 로그도 같이 기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게 되면 지금 20건의 데이터가 다운로드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 employees.log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20건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employees 테이블에 데이터 건수가 20건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그래서 employees 건수 조회 보시면 20건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runcate 테이블을 해서 employees를 모두 레코드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한 건의 데이터도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제 0건 하나의 데이터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fmt 파일과 데이터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파일을 이용을 하게 되면 다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로드 할 때는 in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l 스크립트 다음에 in 해주시면 되고요. employees.fmt라고 하는 파일의 형식대로 이 데이터 파일, 우리가 생성을 한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를 하겠다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에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employees 1.
로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로그를 기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면 20건이 업로드가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employees.log를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에러가 없이 로드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QL에서 다시 마찬가지로 employees 테이블의 데이터 건수를 확인을 해보면요, 처음과 마찬가지로 20건의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다운로드를 하고 어떻게 업로드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레코드 건수만큼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다가 나눠서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로 나눠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여러 개로 사용을 하는 스플릿 옵션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mployees.data 파일을 먼저 삭제를 한번 하고요.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ILou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employees.fmt 파일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employees.dat 파일에다가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그는 마찬가지로 employees, 이번에는 2.log에다가 기록을 해볼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데이터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에다가 나눠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몇 건씩,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 몇 건씩 저장을 할 거냐라고 하는 스플릿 옵션을 사용을 할 거고요. 스플릿 옵션을 사용을 해서 한번 7개의 데이터를 한번 나눠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20건의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됐기 때문에 7건씩 데이터 파일을 나눠서 받게 되면 각각 7건, 7건 들어가고요. 나머지 파일 6건의 데이터는 세 번째 파일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스플릿을 이용을 해서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받아진 데이터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 다시 20건의 데이터 파일로 맞춰줄 수가 있는데요. 업로드를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 파일에 나눠져서 데이터가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데이터 파일을 모두 다 업로드를 하셔야지만 원래 20건의 employees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20건이 모두 다 업로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올리면 자동적으로 이 두 개의 파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의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할 때 이 세 개의 데이터 파일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건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트렁케이트 테이블을 다시 한번 해주게 되고요. employees 테이블을 트렁케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보시면 0건의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employee.fmt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파일 업로드를 할 때 employee.dat 0번 파일 그리고 employee.dat 1번 파일 그리고 dat 2번 파일,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3개의 파일을 모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데이터가 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로그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번 .log에다가 기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7건이 업로드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7건, 그 다음에 6건.
나눠진 데이터 파일에 각각의 데이터 값들이 업로드가 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log를 조회해서 보시면 예, 마지막에 이제 올라간 게 기록이 됐고요. 카운트를 한번 보실까요? employees에서 보게 되면 20건의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파일을 스플릿 옵션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에 나눠서 저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폼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폼 파일을 수정을 해서 사용자가 뭐 원하는 데이터만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절을 이용을 할 때는 폼 파일을 수정을 해서 다운로드 컨디션이라고 하는 그 구문을 저를 이제 이용을 해서 웨어 조건절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미리 받았던 데이터 파일들은 다시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mployees 관련된 모든 데이터 파일을 한번 삭제를 해보고요. 그래서 fmt 파일만 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fmt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할 건데요. fmt 파일을 수정을 할 때 다운로드 컨디션은 가장 밑에 쪽에다가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폼 파일 밑에 부분에다가 다운로드 컨디션 하신 다음에 이제 더블 코테이션 하시고 웨어저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원 번호가 인플로이 테이블이니까요. 이 사원 번호, 이 컬럼에 대해서 이해노 값이 10보다 작은, 그러니까 1부터 10번까지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다운로드를 받겠다라고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건절을 이용을 하면서요, 또 하나 이용을 할 부분이 원하는 컬럼에 대해서만 수정해서 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불필요한 컬럼들은 삭제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컬럼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내용이 사원 번호하고 이름, 전화번호는 한번 삭제를 해볼까요? 전화번호는 보지 않겠다. 부서 번호도 보지 않을 거고요. 샐러리와 사원에 대한 직급과 이제 샐러리 정보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이 fmt 파일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아까 여러 개의 컬럼들 중에서 우리가 보고자 했던 사원 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샐러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노 값이 사원 번호가 1부터 10번까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IL out 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그때 employee.fmt 파일 형식대로 받을 거고요. employee.dat에다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그도 employee 이번에는 4번 .log에다가 기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요, 이제는 20건이 아니라 10건의 레코드만 데이터가 다운로드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10건에 해당하는 게 받아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employees.dat를 열어서 보시면은요, 1번부터 10번까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저장이 됐고요. 여러 개의 컬럼들이 있었죠. 원래 employees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컬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에노 값, 그 다음에 last name과 first name, 이름 정보, 그리고 EMP 언더바 잡이었던 그 직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각 이제 사원들에 대한 연봉, 샐러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폼 파일을 수정을 한 대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외에도 폼 파일을 수정을 해서 뭐 함수를 사용한다든지 뭐 여러 뭐 시퀀스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아이로더 관련된 실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